안녕하세요 워린이 여러분, 주펜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워크래프트3는 어떤 게임인가요? 사실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워낙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틀넷을 켜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워3를 즐기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물론 각 종족별로 상대하는 빌드가 모두 다르고 세세한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정말 간단한 대표 빌드와 가장 기초적인 게임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장 무난한 한 개의 빌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이 대표 빌드를 익히신 다음에는 상대 종족에 맞추어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주펜더와 롤하이트의 워3 전략의 고서,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빌드 오더를 알아보기 전에 워크래프트3의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총 4편의 영상을 준비했으니 이번 시리즈를 모두 챙겨보신다면 워3를 플레이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워크래프트3는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영웅과 중립 크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웅은 다른 일반 유닛들에 비해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합니다. 종족마다 영웅이 모두 다르고 한 종족 안에도 여러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종족 모두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립 영웅들도 존재하죠. 이렇게 다양한 영웅들 중에 어떤 영웅을 먼저 선택해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웅의 레벨을 올리는 방법에는 중립 크립을 사냥하는 방법과 적의 유닛을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 크립이란 마치 RPG 게임에 등장하는 사냥용 몬스터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맵에 퍼져있는 중립 크립을 사냥하면 아군 영웅들의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유용한 아이템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영웅 레벨 5 이후부터는 상대 병력을 잡아야만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적과의 전투 중에 아군의 영웅이 전사해도 다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영웅이 전사하면 적에게 많은 경험치를 주고 게임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영웅이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워크래프트3에는 금과 목재라는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게임을 승리할 수 있겠죠? 다만 워크래프트3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지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지비란 인구수에 따라서 금자원을 채취할 때 붙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인데요. 유닛을 많이 생산해 인구수가 높으면 그만큼 자원이 적게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지비에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지비 없음 단계입니다. 인구수가 0에서 50까지일 때는 획득하는 금의 100%를 모두 가져옵니다. 보통은 일꾼 한 기당 한 번에 10의 금을 캐옵니다. 이때는 손해보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유닛을 생산해 완성된 조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유지비 단계입니다. 인구수 51에서 80까지가 낮은 유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가져오는 금의 양이 70%로 줄어듭니다. 한 번 일꾼이 캐오는 금의 양이 7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높은 유지비 단계입니다. 인구수 81부터 100까지는 금 획득량의 40%밖에 얻지 못합니다. 유지비 높음 단계에서는 유지비 없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모아둔 병력을 한 번에 잃게 되면 다시 그 병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원의 불이익을 받는 유지비는 심지어 영웅들의 아이템을 팔 때도 적용됩니다. 유지비가 높다면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하겠죠. 유지비의 개념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앞으로 배울 빌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크래프트3에는 낮과 밤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낮과 밤은 단순히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낮과 밤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유닛들의 시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유닛들은 밤보다 낮에 더 넓은 시야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밤에 좀 더 은밀히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이트엘프 종족은 사냥꾼의 전당에서
초시각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밤과 낮의 시야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엘프라는 종족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컨셉이죠. 또한 밤에는 대부분의 중립크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에는 잘못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병력을 괴롭히던 녀석들인데 밤에는 잠을 자고 있어 근처로 다가가 성공을 할 수 있죠. 낮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서 전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사냥을 할 수 있겠죠. 워크래프트 3는 타 전략 게임들에 비해 유닛 하나하나의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랍니다. 아군의 병력이 죽게 되면 단순히 병력 차이가 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영웅에게 경험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웅들의 힘싸움에서도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한 하나하나의 유닛들을 모두 세심히 관리해 주어야 하죠. 체력이 낮아진 유닛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것도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각 종족의 영웅들은 언제든 조금씩 체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닛들은 종족에 따라서 회복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른데요. 우선 인간과 오크 종족은 낮과 밤 모두 초당 0.25씩의 체력을 회복을 하고 나이트 엘프는 오직 밤에만 초당 0.5 체력을 회복합니다. 언데드는 밤낮에 관계없이 오직 역병 지역 위에서만 초당 2씩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방법 외에도 각 종족별 상점 건물에서 금을 주고 체력 회복 물약들을 구입하거나 특정 맵에 존재하는 체력의 샘 근처로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부대의 체력을 관리해 줄 수도 있답니다. 이런 세심한 부대 관리를 통해 전투에서 승리해보세요. 워크래프트 3는 게임의 깊이만큼이나 더 심오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요소는 초보분들이 게임을 즐기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알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재밌는 워크래프트 3의 세계. 이번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매력적인 세계에 발을 내디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로라이트 선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워크래프트 3를 즐기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인간 종족과 나이트 엘프 종족의 가장 기초적인 빌드 한 가지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펜더와 로라이트의 워3 전략의 고서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